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유련중학교에서 개발 배포하는 영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을 학교 수업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전제, 무단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련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만에 다시 보네요. 두 번째 온라인 음악 수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음악 기초 이론 파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우선 음자리표, 음리름, 개이름, 음표와 쉼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직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서양음악의 기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악보에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같은 학습 목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음악 기초 이론, 오선이나 음자리표, 음리름, 개이름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표와 조성, 그 다음에 박자와 지휘적기, 그 다음에 지휘적기를 어떻게 하느냐. 박자표를 보고 하겠죠. 그래서 그 박자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음악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약속된 기호로서 악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음악이라도 알고 있는 음악이라도 그 악보에 표현된 어떤 기호를 보고 우리가 서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음악 용어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라는 거는 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써보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 부르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늘 이제 배울 지휘 있죠. 지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휘를 해보면 연습이 됨으로써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제로 음악에 맞춰서 지휘 동작 해보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의 준비물도 역시 노트, 음악 노트여도 괜찮고요. 그냥 빈 공간이 있는 노트라면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선을 그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 역시 오선을 그릴 자와 연필, 지우개 등등의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조표와 조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조표, 조성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조표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음들의 반음을 올리거나 반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음이라는 건 뭘까요? 네, 우리 피아노 건반 모양을 생각해보면 하얀색 건반이랑 까만색 건반으로 되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얀색 건반들을 쭉 연주를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까만 건반을 연주하면 그게 이제 바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에서 반음 올리거나 반음 내린 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음을 올리는 표시를 뭐라고 쓸까요? 빈칸. 네. 자, 여기 보면 요 표시, 요거 하나 표시 샵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올림표라고 읽습니다. 올림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표가 될 수 있는데요. 조표 같은 경우는 어떤 악곡의 전체에 쓰일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의 부분에 임시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조표가 쓰인다 했을 때는요. 이거와 같이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가 됐든 낮은 음자리표가 됐든 음자리표 옆에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샵이 붙는 순서, 올림표가 붙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샵이 붙는다고 해서 올림표가 붙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규칙도 없이 나 이번에 도에 붙일래, 라에 붙일래 이런 게 아니고 꼭 이 순서대로 붙여야 된다는 규칙, 하나의 음악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샵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 파에 붙게 되는 거고요. 샵이 하나 붙었는데 솔에 갑자기 붙는다거나 라에 붙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샵이 2개 붙는다 했을 때는 파를 포함해서 파와 도 이렇게 2개 붙게 되고요. 3개가 붙는다 싶으면 파, 도, 솔 이렇게 3개가 붙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올림표를 붙이면 순서대로 붙이는 순서가 있는데 붙이게 되는데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표가 붙음에 따라서 조성이 바뀝니다. 자, 조표와 조성 첫 번째 주제예요. 조표라는 거는 어떤 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반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면 조표에서 올림표가 하나 붙었다 하면 파에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할 때 도라는 음에 여기 밑에 도라는 음에서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거든요. 근데 파에 샵이 하나 붙었다. 파에 올림표 하나가 붙었다 하면 얘는 이 도라는 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솔이라는 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 많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피아노로 한번 들려줘 볼게요. 자,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라는 음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샵이 파에 하나 붙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도라는 걔를 으뜸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은 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솔이라는 음에서부터 얘를 절대적인 음으로 두고 솔이라는 음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거예요. 하면 여기에는 파라는 음에 샵을 꼭 하나 붙여야지 솔에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샵이 하나 붙었을 때, 2개 붙었을 때, 3개 붙었을 때 그 시작하는 으뜸음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조표, 복고, 조성 찾기인데요. 자, 아무것도 붙지 않았을 때, 조표가 없을 때는 도라는 음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시작됩니다. 파에 샵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으뜸음을 찾는 거냐면요. 파 다음 음이 뭘까요? 네, 솔이죠. 파 다음 음은 솔이에요. 솔로부터 솔이 으뜸음이 되어서 솔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샵이 2개 붙었다. 그러면 파 도에 붙겠죠. 그러면 으뜸음은 뭐가 될까요? 네, 제일 뒤에 있는 파 도, 도에서 다음 음, 즉 레가 으뜸음이 돼서 레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샵이 3개 붙었다. 파, 도, 솔에 붙겠죠. 솔 마지막에 있는 솔 다음 음 라가 되겠죠. 그러면 샵이 이번에는 어렵게 5개 붙었다. 그럼 파도 솔, 레, 라가 되겠죠. 라의 다음은 뭘까요? 네, 라의 다음은 시예요. 그래서 시가 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조표와 조성은 뭘까?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할까? 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 높낮이는 다 다르죠. 그리고 악기들도 높낮이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음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대적인 개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가를 부르는데 교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 음역대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낮춰서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 교가가 다장조다, 즉 도라는 음에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조표가 붙지 않은 조성이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방에서도 보면 키 올려, 키 낮춰 이런 경험 있는 친구들 많죠.
아무래도 변성기인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그 키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조표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 키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조성 찾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올림표에 대한 조성을 찾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해 줬는데요. 자, 다음 조표에 맞는 으뜸음 도를 찾고 조성을 쓰기. 이 조성은 사실 장조와 단조로 나뉘는데요. 우선 우리는 장조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방법도 장조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는 샵이 하나 붙어 있어요. 샵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네, 파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조의 으뜸음은 뭘까요? 네, 파 다음에 음은 쏠이니까 으뜸음은 쏠이 되겠죠. 여기에 쏠을 적으시면 되고, 그럼 그 쏠이라는 개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으로 했을 때 어떤 이름이 되나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떠올려 봐야 돼요. 네, 우리 한글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쏠이라는 이름은 차례대로 다라마바사가 나다 다섯 번째 사가 되죠. 그래서 조성은 사장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파, 도, 샵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도 다음에 음은 뭐죠? 네, 레입니다. 그러면 레가 미안합니다. 레가 으뜸음이 되면서 여기 으뜸음을 레를 쓰시면 되고 레라는 음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네, 두 번째 라가 되면서 라장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파도, 솔 세 개 붙었어요. 차례대로 우리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가는 순서대로 가죠. 솔, 파도, 솔에 붙었으니까 솔 다음 음은 라예요. 네, 으뜸음은 그래서 라가 되고요. 조성은 네, 가장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샵이 4개 붙어 있어요. 파, 도, 솔, 레에 붙어 있어요. 레의 마지막 음, 레의 다음 음은 네, 미겠죠. 그러면 으뜸음은 미가 되고 조성은 마장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수업부터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내준 거 보면 샵이 4개까지 붙어 있는데 샵을 7개까지 붙여서 각 조표에 맞는 으뜸음 도를 찾고 조성을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을 끝내고 플랫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처음에 반음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올렸을 때는 올림표고요. 반음을 내리는 표시는 플랫으로 쓰고요. 내림표라고 읽습니다. 그럼 플랫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알파벳 B와 흡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랫을 쓰시고 여기다가는 내림표라고 읽는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랫이 붙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근데 이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샵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플랫 붙는 순서는 쉬워요. 왜냐? 자,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붙는 순서가 반대예요. 올림표 샵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보세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였어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앞에 가서 보고 올까요? 맞네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그쵸? 자, 다시 플랫으로 와서 그럼 플랫 붙는 순서랑 샵이 붙는 순서가 반대라는 거 알았어요. 그쵸? 자, 표기하는 방법은요. 여기서부터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붙게 됩니다. 얘도 역시 조표를 보고 조성을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자, 아까 샵 같은 경우는 그 샵, 마지막 붙은 샵에서 다음은 바로 위의 음이 으뜸음이 되어서 그게 조성이 되었다면 플랫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처음에 시가 붙어 있어요. 그쵸? 시에 플랫이 붙어 있으면 요 음으로부터 이 음을 포함해서 4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시다, 시, 라, 솔, 파. 파라는 음이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라는
음에 플랫이 하나 붙었을 때 파가 도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두 개 붙었다 했을 때 시와 미에 붙습니다. 똑같아요. 플랫도 아무거나 막 붙는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하나 붙었을 때 시, 두 개 붙었을 때 시, 미, 세 개 붙었을 때 시미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시, 미에 붙어 있을 때는 으뜸음이 뭐가 될까요? 네, 미라는 음에서 내려올게요. 네 개. 미, 레, 도, 시가 되겠죠? 미, 레, 도, 시? 네. 시라는 음이 으뜸음이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시라는 음에 으뜸음이 붙었을 때는 요 시라는 음에 이미 여기 플랫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시가 아니라 내림시가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선생님이 확실히 설명해 줄게요. 우선 다시 찾는 방법. 자, 이번에는 시, 미, 라, 레 네 개가 붙었다. 그러면 레라는 음에서 네 개를 내려옵니다. 레, 도, 시, 라. 오, 라라는 음이 으뜸음이 되겠어요. 얘도 역시 내림, 나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네 개 내려오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럼 뭐냐면요. 얘는 하나 붙었을 때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개 이상 붙었을 때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자, 시, 미에 붙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미, 마지막으로 붙은 음의 앞에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시, 미에 붙었을 때는 시가 으뜸음이 되고요. 시, 미, 라가 붙었을 때는요. 미가 으뜸음이 되고요. 시, 미, 라레 붙었을 때는 라가 으뜸음이 되고요. 시, 미, 라레, 솔에 붙었을 때는 레가 으뜸음이 됩니다. 왜? 네 개씩 내려가면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좀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 찾기 연습 플랫 내림표. 다음 주표에 맞는 으뜸음 도를 찾고 조성을 쓰세요. 자, 샵과 올림표와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인데요. 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어요. 시에 붙어 있겠죠. 으뜸음 4계단 내려옵니다. 시, 라, 솔, 파. 오, 으뜸음은 파고요. 그러면 파라는 음의 음리름, 한글 음리름은 네, 다라마바 네 번째니까 바였죠. 그래서 조성은 바, 장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텐데요. 시, 미 두 개 붙었어요. 네, 미라는 음에서 4계단 내려옵니다. 미, 레, 도, 시. 으뜸음은 시예요.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시라는 음에요. 이 조표는 전체 음악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시라는 음에 여기 플랫, 이미 조표가 붙어 있어요. 내림표가. 해서 으뜸음은 그냥 시가 아니라 시 플랫이 됩니다. 시라고 한글로 쓰시고 뒤에다가 플랫 내림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얘의 조성, 즉 얘의 으뜸음, 음리름은요. 해서 내림, 나가 되는 겁니다. 조성은 내림, 나, 장조. 쉽게 얘기하면요. 이 플랫, 내림표가 붙은 조성은요. 차례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처음 바장조 하나 붙었을 때 빼고는요. 두 개 붙었을 때부터는 미리 앞에 게 으뜸음이 되기 때문에 앞에 플랫 붙은 그 음이 으뜸음이기 때문에 다 내림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얘는 내림 나장조였잖아요.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시, 미, 라에 붙었어요. 라로부터 4계단 내려옵니다. 라, 솔, 파, 미. 으뜸음은 미인데요. 그냥 미가 아니죠. 왜? 조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미 내림표가. 그래서 미 플랫이 되고요. 조성은 미 세 번째 음 해서 내림 마장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얘 그냥 내림 다 빼고 마장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마라는 음과 내림 마라는 음은 달라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피아노 건반 떠올려 보면 흰색 건반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했잖아요. 그 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검정색 건반들도 있잖아요. 걔네도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내림이나 올림이 붙은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려온 이름들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음이기 때문에 내림, 올림 이런 것들을 꼭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개 붙었을 때 시, 미, 라, 레 4개 붙었어요. 레 마지막 음에서 레, 도, 시, 라 4계단 내려와요. 라라는 음이 으뜸음인데 그냥 라가 아니라 라 플랫. 조성은 그러면 내림, 가, 장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돌려서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와 지휘 적기입니다. 앞에 조표와 조성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음이름, 게이름이랑 관련됐다. 그렇다면 박자와 지휘 적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음표와 쉼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자는 무엇일까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여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박자,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 박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어쨌든 뭐가 딱딱딱 가니까 박자인 것 같긴 한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그냥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답을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박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없다기보다 좀 어려워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샘여림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냥 이 뚝딱거리는 소리들을 박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원래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들려줬죠. 얘가 박자가 되려면요. 어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샘여림. 세기가 다르죠. 소리의 크기가. 해서 어떤 소리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일정한 박자, 일정한 리듬, 간격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걔가 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자의 샘여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크게 우리가 박자를 2박, 3박, 4박, 6박 물론 다른 박자들도 많아요. 한 박자리도 있고 5박, 7박, 9박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박자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박 같은 경우는 샘여림이 강약, 강약, 강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박짜리는 어떻게 샘여림이 될까요? 네, 여기 기호 보이죠? 강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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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약 이런 식으로 됩니다. 4박자 곡 같은 경우는요. 4박자는요. 샘여림이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고 6박 같은 경우는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이런 식으로 샘여림이 반복되면 이제 박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지휘 도형이 있어요. 자, 2박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해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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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게 되고요. 3박 같은 경우는요. 강양약, 강양약, 강양약 이런 식으로 되고요. 4박 같은 경우는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되고요. 6박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됩니다. 이 지휘 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실제로 한번 손으로 펜을 들고 한번 저어 보셔야 얘가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박자표를 한번 볼게요. 박자표는 말 그대로 음악의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박자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래서 음자리표, 그 다음에 조표, 다음에 분수로 나타내는 게 얘가 바로 박자표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표가 없어서 없긴 한데 안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사장조다 그러면 이 박자표 앞에 샵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박자표를 그려야 됩니다. 이거를 읽는 방법은요. 자, 분수이기 때문에 아래 분모분의 박자, 분자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4분의 4박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어떤 단위가 되는 음표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네, 4분음표가 되겠죠. 자, 분자 얘는요. 뭐냐면요. 한마디 안에 포함되는 음표의 숫자예요. 한마디 안에 포함되는 음표의 숫자. 그러면 4분음표가 얘를 기본으로 한 박으로 해서 한마디 안에 4개가 들어있는 박자가 4분의 4박자겠죠.
8분의 6박자는 네, 8분 음표가 밑에 분모가 단위가 되는 음표이기 때문에 8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 6개. 그게 8분의 6박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되어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박자표 4분의 2박자.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2개. 샘여림은 강약이 되고요. 박자 적기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됩니다. 다음에 4분의 3박자. 분수로 밑에 4, 위에 3을 표시하게 되고요. 뜻은 한마디 안에 밑에 거 4분 음표가 3박자, 3개. 해서 얘는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된다고 했죠.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4개. 얘는 강약, 중강약. 지적기는 저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8분의 6박자. 얘는 왜 근데 다 4분의 몇 박자인데 얘는 왜 8분의 몇 박자예요? 아, 음악에서 더 많이 쓰이는 박자라서 그래요. 4분의 6박자로 하면요. 음악이 굉장히 한마디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왜냐? 4분음표가 길어요? 8분음표가 길어요? 네, 4분음표가 길죠. 4분음표는 한 박, 8분음표는 반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음악에 맞춰서 8분의 6박자가 많이 쓰입니다. 자, 8분의 6박자는 그러면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가 있을 때 걔를 8분의 6박자라고 하고요. 강양약, 중강양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오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마무리.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노트에 한번 작성하는 과제를 내줄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오선보를 10번 그리세요. 자로 정성껏. 자, 두 번째는 내가 그린 오선보에 오늘 배운 올림표 5번을 그리는데요. 올림표 하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7개 붙는 순서대로 파도, 솔레, 라미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을 그리시면서 파도, 솔레, 라미시 순서를 외우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내림표를 그립니다. 역시 5번. 한 번 그린다. 이거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내림표 7개를 다 그렸을 때 한 번 그리는 거고요. 총 5번을 그리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5번까지 안 그려도 완전 바로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도 5번은 꼭 그려주시고요. 저는 5번을 그려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10번을 그리셔도 됩니다. 마음껏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자, 네 번째는요. 이번에는 음악책을 준비하셔서 4분의 3박자인 곡 3개 이상을 찾아서 제목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교가에 맞춰서 우리 학교 교가 다 알고 있죠? 교가에 맞춰서 4분의 4박자를 직접 지휘해 보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지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가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교가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고요. 지금 서양음악의 기초이론 수업을 이제 2시간을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1시간만 더 진행을 하면 서양음악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서양음악의 기초이론, 악상 표현편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